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음성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요즘 정말 화제의 드라마죠.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 정년이에 대해서 애니어그램 유형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혹시 제가 자막을 달지 못해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라마 리뷰에 앞서서 저는요, 완전한 악역이 없는 그런 극이라서 더 멋져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한 악역들이 마지막 회 끝나고 나면서 피 흘리면서 이렇게 V자 하고 있는 모습, 주연과 악역이 함께 어깨 동무하고 있는 모습,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상황이 그래서고 그런 역할을 맡아서 그렇지 세상에 정말 나쁜 사람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때 참 저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볼 때 관전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여성 국극을 하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 모든 배역을 여자들이 다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애니어그램 유형에서는 이제 장형을 남성성, 가슴형을 여성성, 그리고 머리형을 중성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보시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 센터들이 남자 배역이나 여자 배역 중 어떤 배역에서 잘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도 보면서 이제 드라마를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국극이라는 것이 금방 엄청난 박수를 받기도 하고, 정말 실수로 금방 팀에 피해를 입히고 또 지탄을 받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이 열등감과 우월감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기존 영상에서 사람이 살면서 행복하다, 불행하다 느끼는 게 거의 열등감과 우월감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그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여서 사는지 이런 말씀도 제가 가끔 드렸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년이가 소리를 못하게 되면서 정말 좌절하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라는 정체성이, 그러니까 내가 우월해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나의 소리를 하는 능력이고, 이제 근데 목소리를 잃었을 때 갑자기 우월한 자아에서 열등한 자아로 떨어져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큰 고통을 겪는 거거든요. 그리고 열등해지지 않기 위해서 동굴에 가서 자신을 학대하듯이 그렇게까지 훈련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열등감과 우월감에 대한 관점으로도 그걸 보시면 참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형 분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정연과 허영선은 둘 다 1유형이에요. 그런데 윤정연은 7유형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하고 허영선은 4유형 같은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애니어그램 본능이론까지 배운 사람이 아니라면 1유형으로 판단하지 않고 4나 7유형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봤고요. 제가 기존에 역유형 시리즈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거기서 보면 1유형의 역유형은 이제 1대1 본능, 성적 본능이고요. 성적 본능이 1순위가 아니라 2순위에 속해도 전형적인 해당 유형이 아닌 걸로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능 이론은 1순위, 2순위보다는 어떻게 보면 3순위를 그 부분은 안 쓰는 걸로 제껴놓고 찾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빠를 수도 있겠더라고요. 1대1 본능 그냥 줄여서 성본이라고 할게요. 그 역유형 시리즈에서 성본을 1순위나 2순위로 쓰는 인류형들은 화살표를 굉장히 많이 쓴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인류형 화살표가 7과 4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많이 쓰고, 그 대표적인 인물로 제가 자우림의 김유나 씨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김유나 씨 노래에 보면 하하하송처럼 되게 찔령스러운 그런 노래도 있고, 또 예상곡이나 담처럼 우울하고 사형 같은 느낌도 둘 다 보이죠. 그런데 윤정연은 칠로 보이고 허영선은 사로 보인 그 분기점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니까 수치심이 얼마나 많은가로 나눌 수도 있겠더라고요. 윤정연의 경우는 그닥 수치심이 많지 않은데 허영선은 수치심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인생이란 게 재밌는 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대학에 나오고 집도 부유한데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유를 찾다 보면 자기도 나름 좋은 학교 다니고 있는데 우리 집은 다 서울대 의대 법대 출신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 취급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고, 근데 허영서 같은 경우는 엄마도 잘났고 언니도 잘났고 그래서 여기에 치여서
나의 존재를 자꾸 엄마한테 증명하고 싶은데 언니에 비해서 내가 자꾸 부족하다는 마음이 드니까 이제 그런 수치심이 내면에서 많이 쌓였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좀 사유형 같은 느낌으로 비춰졌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유형이 나쁜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스트레스 방향, 성장 방향이 이제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임상에서도 보면 그래도 스트레스 방향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경우에 조금 더 흉터가 많은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정도로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을 7이나 4가 아닌 1령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는지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보면 분노가 훨씬 많고요. 되게 집단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옳고 그름, 그리고 되게 근면한 부분,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죠. 사람 안에는 되게 굉장히 여러 자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김태리 씨를 보면 두드러지는 자아가 둘이 있는데, 굉장히 뭐랄까 깨발랄한 아이 같은 그런 자아, 그리고 남성성도 많이 느껴져요. 제가 앞서서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장형들은 분노도 그렇고 추진력도 그렇고 남성성이 더 도드라지거든요. 근데 정연이와 영서는 둘 다 오디션을 봤던 역할들 자체가 다 남자 역할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조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형으로 보였던 것들이, 장형들이 분노가 있고 좀 센 느낌이 있지만 굉장히 아이 같은 측면이 있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하고 의리 있는 그런 아이 같은 느낌이 있는데, 칠령과 헷갈릴 수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일령들은 더 분노가 주고 좀 강박적인 것들이 자주 있고요. 또 의리와 책임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죠. 주란이가 아역 오디션에서 정연이가 아닌 영서와 팀을 꾸리기로 하고 정연이가 좌절해 있을 때 초록이가 그런 얘기 하죠. 너는 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는 사람이잖아. 그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럴 때 칠령이라면 그런 말을 듣기가 참 어렵죠. 칠령들은 굉장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고, 칠령도 사실은 성실하게 되게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재미있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고, 비율 자체가 실수가 잦고 뭔가 끈기가 없는데 그것 중에 아주 자기가 꽂힌 일부만 성실히 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다면, 이제 일령 같은 경우는 강박적으로 웬만하면 근면 성실하고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굉장히 의리 있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들이 주가 되어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7이든 1든 재미를 추구할 수도 있고 뭐 좋아하는 걸 꽂혀서 열심히 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것들이 비율이 어느 쪽이 맞나를 봐야 되는 거죠. 1형은 이제 디폴트가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거고, 7의 경우는 재미가 준데 어쩌다 한 번씩 그게 성실하게 보일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본능도 봐야 되는데, 7형이 정말 1형처럼 보이려면 그런 헌신적인 부분, 이타적인 부분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칠령이 사회적 본능을 1순위나 2순위로 쓸 때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정연이는 이제 보여지는 게 자기 보존과 성본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맞지 않죠. 그래서 헷갈릴 때는 이렇게 본능도 봐야 되고, 영서도 그렇고 정연이도 그렇고 국극이 너무 좋아서 그게 꽂혀서 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어떤 7의 탐닉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성본으로 볼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좌절을 했을 때 7유형이라면 아마 탐닉으로 가서 옥경이가 앞편을 한 것처럼 세상 일 뒷전이고 그냥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그렇게 빠지기 쉬웠을 텐데, 정말 의지가 강하잖아요, 유형들이. 그래서 여기저기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 그런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 때 7령들은 탐닉으로 빠지기 쉬운데 1령들은 오히려 일중도로 가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100%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향이 있다는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서의 경우는요, 처음에 사람들이 정연이가 같은 방을 쓰게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우려했고, 뭔가 까칠하고 가까이 가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1형도 그럴 수 있고 4형도 그럴 수 있는데, 처음에는 어쩌면은 영서가 4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봤어요. 그런데 저는 신예은이라는 배우 자체가 1형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형이 4형을 연기를 하는 걸까라고 보다가 1형이 맞네라고 나중에 기울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주란이랑 같이 연기 연습할 때 완벽주의자라는 말을 그때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영서도 분노가 기본이고, 보면 정연이도 그랬지만 정말 영서도
가장 늦게까지 연습을 하는 근면한 그런 아이였죠. 그리고 다른 국극단 아이가 주란히 발을 걸고 메랑 국극단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을 드러냈을 때 영서가 이렇게 유리컵인가 벽에 던지고 아이쿠 나도 실수했네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도 네, 분노가 더 우선이고 틸령도 화를 이제 자주 내기도 하지만 일령의 분노는요 대부분 우리 그룹을 건들 때 화를 내거든요. 그런 공동체 중심적인 부분이 있었고 정년이를 굉장히 이기고 싶었잖아요. 엄마가 미리 손을 써놓은 거 알고는 사유형이라도 정말 분노할 수 있었겠지만 그걸 안 하겠다 했고 이제 단장님한테 가서도 우리 엄마가 손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죠. 그리고 지금 정년이가 동굴에 가서 너무 무리하게 연습을 할 때도 찾아가서 말리고 집으로 내려갔을 때도 찾으러 가고 이런 것처럼 굉장히 행동적이고 옳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되게 행동력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영서도 인류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년이와 영서는 비슷한 그런 측면이 많죠. 이 드라마는 인류형의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성장 스토리가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에는요 주연 못지않게 굉장한 인기를 얻고 계신 문옥경 역의 정은채 씨. 제가 봤을 때는 옥경이의 유형은 오유형으로 보여져요. 정말 힘을 다 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오유영의 1대1 본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과거에 아편을 했던 인물로 나온 걸 보면 보통 중독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뭔가 커다란 걸 회피하기 위해서 중독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힘든 상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아편을 하다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국극으로 넘어가게 된 그런 인물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TCI 검사가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런데 TCI 검사와 애니어그램을 조합을 하면 되게 재미가 있어요. TCI 검사는 기질 및 성격 검사라고 해서 타고난 기질과 후천적으로 발달되는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TCI 검사에서 기질 중에 자극추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애니어그램 성본이랑 되게 매치가 잘 되고요. 위험 회피 이 항목은 자기 보존이랑 또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성격 중에 자기 초월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게 좀 100%는 아니지만 영성지능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니어그램과 TCR을 조합해서 한번 리딩을 받아보시면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옆으로 너무 빠졌네요. 다시 본론 들어와서 옥경이는 왜 O유형으로 보냐면 일단은 O유형들은 어떻게 보면 9가지 유형 중에 중독에 빠지기에는 가장 저는 어렵다고 봐요. 감정을 회피하려고 하는 특성은 있지만 웬만하면은 그래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뭔가 의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자립적으로 사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중독이 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중독이 될 만큼 뭔가 리스크가 있었겠다라는 전제 하에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상처 감정 회피를 위해서 자극 추구로 갔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그 자극 추구를 이제 나중에는 국극으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하던 역할 계속 반복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재미도 잃고 또 우리도 도태될 거다. 재미를 잃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이게 국극이 자극이 되지 않아서 무료하게 만들고 그러면 자기가 뭔가 회피하려던 감정을 국극을 통해서 회피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정년이를 만났을 때 새로운 자극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정년이를 키워서 새로운 자극이 돼서 재미있게 이 국극을 조금 판도를 바꾸고 하고 싶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년이가 떡목이 되면서 국극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해랑이한테 그렇게까지 분노하게 된 게 이제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리형은 좀 중성적이다라고 했죠. 근데 오형들이 특히 좀 이렇게 보이시하게 했을 때 잘 어울리는 경우들을 꽤 봐요. 저도 전에 어떤 영상 중에 쇼커트 하면 어울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긴 머리가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커트는 이제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아무튼 얘기가 또 길어지네요. 그래서 문옥경이라는 역할 자체가 자극 추구 이렇게 너무 성본이 두드러져서 전형적인 오형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긴 하지만 목소리 톤도 되게 일정하고 표정도 별로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이 별로 없고 행동하는 거 보면 거의 혼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약간 사람이나 현상의 핵심을 보는 것들, 그리고 혜랑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다 알고는 있는데 지켜보면서 이렇게 네가 좀 달라졌으면 하고 트라이를 하다가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는 한 번에 그냥 다 끊어버리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오유영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다들 연기 잘하고 특히 김태리 씨 짜장면 먹는 장면에서 정말 귀여웠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도 귀여워서 피식 웃었는데 그때 옥경이도 푹 하고 탁 터지더라고요. 오형들이 되게 귀엽고 순수한 대상을 봤을 때 그렇게 이뻐하고 감탄하는 게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마지막에 좀 안타깝긴 했는데 이제 하던 작품을 그냥 그만뒀잖아요. 단장님이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저한테 책임감을 기대하냐고 얘기를 했죠. 사실은 책임감은 거의 장형들의 용어고 머리형에 있어서는 그래도 잘못했을 경우에 옳고 그름? 약간 이런 걸로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옥경이란 인물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고 혹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마지막 회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서해랑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서해랑은 사유형의 성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착, 유기불안, 시기질투 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죠. 어떻게 보면 옥경이에 대한 헌신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집착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되게 강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옥경이가 신경 쓰는 후배들이 다 이제 자신에게는 시기 질투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가족관계의 그런 부분은 제가 모르겠는데 아이가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인어공주 동화책을 좋아해서 계속 옥경이한테 읽어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도 다 어떤 보면 떡밥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거기에서 읽어줬던 인어공주 책에 내용 중에 이게 있었거든요. 왕자는 공주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랐겠네요. 뭐 이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물거품이 돼버린 인어공주의 사랑과 희생, 그런 부분이 이제 내재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의 사날개가 4의 삼날개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지난번에 옥경이가 떠나고 나서 정말 길바닥에 엎드려서 우는 거 보면서 아, 사유형이 확실하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사유형, 저는 홍주란이라는 인물도 사유형으로 보이는데요. 서해랑과 홍주란 이 두 명은 둘 다 사유형이고 둘 다 여성 주연 역할에 이제 적합한 인물이에요. 주란이가 아역이고 해랑이가 성인 역할 뭐 이렇게 배역이 된 것처럼, 근데 둘 다 공주님처럼 또 여성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저는 주란이가 구슬하기 배역을 했을 때 정말 잘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약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은 배역이라고 분석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느낀 사유형이 그런 느낌이거든요. 너무 섬세하고 민감하지만 절대 약하지는 않은, 그리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굉장히 강렬할 수 있는 그게 사유형들이고 굉장히 여성성이 강하죠. 그래서 주란이도 보면은 꽃을 이렇게 책갈피에 꽂아서 말려서 편지 쓸 때 붙이는 것도 그렇고, 정년이 처음 만나는 날 정년이 노래 듣고 이렇게 눈물 흘리는 장면, 그리고 정년이를 데리고 그 안을 소개시켜 줄 때 이렇게 손을 탁 잡고 가거든요. 그런 것들도 가슴형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정연이가 악역 가닥기 역할 했을 때 그 남성적인 모습을 보고 약간 어떻게 보면 남자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디션 볼 때 팀을 같이 안 하기로 한 건데 그런 것도 굉장히 사유형의 민감성이 도드라졌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감정이 눈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눈물이 정말 순간적으로 또르르 흘러내리는 모습, 그런 것도 사유형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사유형도 성본이면 경쟁이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강렬하고 어떻게든 막 최고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주란이는 반대로 항상 자기의 숙명인 것처럼 텄대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보면은 사유형의 사회적 본능이 그런 더 수줍고 자기를 좀 더 낮추는 그런 특징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란이는 첫 번째 본능이 사회적 본능이 아닐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단장님, 강소복 단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딱 판류형이죠. 정말 판을 크게 벌리려고 하고 이제 일하려고 하면 진짜 스케일이 엄청나죠. 그리고 지금 궁지에 몰렸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이거 내가 책임질게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이
좀 리스크가 두려워서 벌벌 떨 때 그냥 자신이 책임진다고 하면서 다 밀어붙이는 그런 어떻게 코뿔소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활룡이 건강하다고 느낄 때는요 약자를 대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활룡은 통제력이 강하기는 해요. 그런데 약자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할 때가 있고 약자를 보호할 때가 있는데, 약자를 보호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멋짐이 폭발하죠. 그래서 정년이가 목소리 안 나오고 막 그럴 때도 자신의 머리를 숙이면서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막 죄송합니다 하는 거는 되게 멋진 반려형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정말 개개인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도 있지만 여성 국국 전체를 걱정하는 것, 그런 부분도 되게 스케일이 컸고, 정말 웬만하면 자신이 다 감당하려고 하는 거, 그런 모습들도 보였죠. 단장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한기주, 그러니까 영서 엄마죠. 이 부분은 딱 삼류형이죠. 정말 자기가 최고의 소프라노로 인정받고 내 큰딸도 인정받고 있는데 갑자기 둘째 딸이 자기 성에 안 차는 국곡을 한다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갑자기 자신이 정말 감동받았던 채공선이라는 그 사람의 딸을, 내 딸이 이기면 자기가 우월해지잖아요. 열등감과 우월감 다들 힘들어하지만 이거에 정말 매는 게 또 삼령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인정해주지 않았던 둘째 딸을 통해서 자신이 우월해질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이 보이니까 이제 바로 돌진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삼령은 워낙에 좀 악역으로 등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또 그렇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션에서 어차피 자기 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확실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미리 손을 써놓은 거, 그것이 자기 아이한테 어떤 상처를 줄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 성공했지만 불건강한 그런 삼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 정말 이분 연기 때문에 많이 막 짠하고 진짜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시간 대비 가장 임팩트가 컸던 배우가 바로 정연이의 언니 윤정자예요. 이 역할은 구희영으로 보여지고요. 야반도주를 시킬 때도 그렇고 갔다가 돌아왔을 때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등 토닥이면서 이렇게 달래주는 모습도 그렇고, 그런 따뜻한 수용적인 구희영의 모습, 굉장히 긍정적인 구희영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참 짠했던 대사는 나는 한 번도 꿈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말도 되게 마음이 아팠지만, 구희영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구희영의 자기 비하인데, 다른 사람들은 뭔가 다 대단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요, 구희영들이 좀. 그러면서 계속 엄마랑 정연이가 의견이 달릴 때 계속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죠. 그리고 구형들 중에 또 특징이 그걸 논리적으로 잘 설명은 못해요. 그런데 굉장히 핵심적인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런 얘기들을 해주거든요. 동생이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너무나 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을 했을 때, 분별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뭐가 장점이고 단점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걸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표현을 어려워하는 느낌? 그게 또 구형의 특징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윤정자 역할 맡은 이 정연이 언니 때문에 참 진짜 찡했고, 이분을 내가 어디서 봤는데? 라고 되게 골똘히 생각하다가 보니까 무인도의 디바에서도 잠깐 나오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동창으로. 근데 그때도 전라도 사투리였고 여기도 목포 사투리여서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무튼 제가 오늘 긴 시간 오랜만에 애니어그램 유형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길게 드라마 리뷰를 해봤는데요. 저는 원래 국극이나 이런 것들 아무 관심도 없는데 김대리 씨 때문에 보기 시작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연기가 대단해서 너무나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회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네요. 혹시 여러분들이 본 인물의 유형이 다른 의견이 있다면 제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나의 댓글에는 나의 의식 수준이 드러납니다. 면 유형이라면 이런 얘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싶고 이런 장면에서 면 유형처럼 느껴졌어요. 이렇게 댓글 예쁘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